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통관리사 2급 빈출 개념 특강을 진행하게 될 임준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해커스 유통관리사 2급 교재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빈출 개념 요약집을 기초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통관리사 2급 시험을 앞두고 빈출 개념들을 통해 가지고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과목부터 진행하도록 할 텐데 유통물류 일반 관리에 대한 빈출 개념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설입니다. 이 개념은 일단 하위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위 단계에 있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하위 단계에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부터 해가지고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자존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하위 단계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리적 욕구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싶은 욕구,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충족돼야 되는 그런 욕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욕구들이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상위 욕구가 단계적으로 발생한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생리적 욕구 그 다음 단계로 가보시면은 안전 욕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지고 외부적인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가 있겠죠. 사회적 욕구는 이제 타인하고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욕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존 욕구, 남한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욕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지켜내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자존 욕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그 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제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욕구의 단계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거를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이 돼야 서서히 이제 상위 욕구가 단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 이제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통 형태의 분류 체계 한번 살펴보시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개방적 유통, 두 번째 전속적 유통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선택적 유통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지역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제품, 수많은 제품을 다수의 판매자한테 판매하는 유통 형태가 개방적 유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속적 유통, 개방적 유통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서 어느 특정한 제품이나 상표를 하나의 판매자한테만 제공하는 유통 형태가 전속적 유통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적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특정한 제품이나 상표를 제한되어 있는 소수의 판매자한테만 제공하는 유통 형태가 선택적 유통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속적 유통 같은 거는 어떤 그 전문품 같은 거 있죠. 그죠?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수량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그 특이한 제품들, 그런 것들이 어떤 전문적인 상점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그런 형태를 전속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방적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구나 이제 쉽게 들어가서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뭐 주류 제품이나 담배 제품 같은 거 손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가 개방적 유통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인의 4가지 분류 기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요. 일단 첫 번째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합, 그다음에 분배, 구색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급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여러 공급원으로부터 물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제공을 받아서 그거를 이질적인 제품들이겠죠. 아무래도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막 물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유사한 것들끼리 묶는 거예요. 그죠? 그룹핑 시켜가지고 구분을 하는 작업이 분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원이 역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소규모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동질적인 제품들을 한데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원이 다양한데 여러 제품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동질적인 제품끼리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대규모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수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가 되겠죠. 분배는 수합 작업을 거쳐가지고 모여져 있는 동질적인 제품들을 구매자가 원하는 소규모 단위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그게 바로 분배가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제품들로 일정한 구색을 갖춰서 함께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라는 종류의 물품이 있는데 어떤 상점에서 A만 놓고 판매하기에는 조금 너무 빈약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하고 연관성이 있는 A-라는 제품도 같이 진열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A2-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도 같이 놓고 진열을 해가지고 약간 구색 맞추기 있죠.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구색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상인의 네 가지 분류 기능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 경로의 유용성이요. 이것도 굉장히 빈출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요. 시간, 장소, 형태, 소유, 효용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간 효용은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때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효용이 시간 효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생산 소비 간의 시차를 극복을 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그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용입니다. 장소 효용은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죠? 그걸 옮겨주는 것이죠. 아시겠죠? 소비자가 구매하기 용이한 장소로 전달이 될 때 창출되는 효용을 장소 효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형태 효용은요. 대량 생산되는 상품의 수량을 소비지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수량으로 분배함으로써 창출되는 효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마다 각각 니즈가 다르겠죠. 너무 큰 포장은 다 먹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식품인데 그냥 이제 유통기한이 경과해가지고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약간 소포장 제품만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적절한 방법으로 그거를 이제 포장을 크기를 구분해가지고 재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대량 생산되는 상품의 수량을 소비지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수량으로 분배함으로써 창출되는 효용을 형태 효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소유 효용인데,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자, 소비자 간 그 사이에서 거래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용을 소유 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거나, 그죠? 아니면은 판매자가 다른 곳에서 물품을 조달하겠죠. 그러면은 그 생산자나 판매자는 자기가 그 물품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거를 만들거나 조달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할 목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확보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물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각자 원하는 목적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효용이 소유 효용이 되겠습니다.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 보시면은 일단 제조업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자까지 유통 단계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럼 하나의 통합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이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수직적으로 제조업자, 그다음에 뭐 도매상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소매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있다. 이 중간중간에 다른 주체들이 이제 개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유통 단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뭔가 체계가 딱 잡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수직적 유통경로의 형태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회사형하고 계약형, 관리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형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이겠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형태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직급별로 이런 시스템이 체계가 확보가 되어 있겠죠.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특징이 일단 독립성이 없다. 그죠? 뭔가 이제 그 수동적으로 엮여 있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결속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유 정도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수직적 유통경로 체제 중에서 이 회사형 특징 보시면은 조정 메커니즘이 이제 기업 정책에 따라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체계가 기업 정책에 따라 유동적이에요. 변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형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 보시면은 계약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회사 형태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뭐 도매상이나 소매상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형태가 될 거고 그 어떤 유통 경로 안에 있는 당사자들 각각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죠? 소매상하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요. 그런 형태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계약형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형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거래 구조가 있겠죠. 그죠?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본사가 자기 노하우나 어떤 그 경영 방식 같은 것들을 이제 전수를 해주면서 가맹점들은 거기에 따르고 약간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자본을 들여가지고 점포를 차리고 거기서 경영 지도를 받는 거예요. 본사로부터. 그런 형태로 이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리형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다음에 정보 공유 정도도 굉장히 낮겠죠. 정보가 차단이 됩니다. 어쨌든 본사 입장에서도 어떤 경영 노하우나 그런 방식들은 뭐 가맹점한테 함부로 노출이 되면 안 될 거예요. 그죠? 필요한 만큼만 계약에서 정해져 있는 만큼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대급부로 어떤 뭐 가맹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급을 받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직적 유통 경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